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원가 계산을 통해서 학습하실 과목은요. 원가 계산 중에서 요소별 원가 계산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요소별 원가 계산 첫 번째 재료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은 바로 두 번째 노무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희 앞 시간에 재료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재료비에 대한 지급 형태에 따른 분류, 재료비에 대한 분류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눈으로만 봐달라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재료비에 대해서 감모 손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 수량에 대한 차이, 재료비에서 발생하는 도난이나 파손, 부패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장부 재고 수량보다 실제 재고 수량이 작다. 그걸 감모 손실이라고 했죠. 수량이 감소해서 못 쓰게 된 수량, 그걸 감모 수량이라고 했고, 그러한 감모 수량에 원가를 곱해주면 원가금액 곱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감모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했느냐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정상 감모는 원가의 산입,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간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재료 소비량을 결정하는 수량을 결정하는 관리 방법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었는데 장부에 계속 적어주는 방법이 계속기록법,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월말에 창고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이 실지재고조사법이었는데요. 감모손실은 방금 얘기 드린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할 때 같이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시간 저희가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었고 이어서 이번 시간 두 번째는 노무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료비와 마찬가지 노무비 계정 자체는 임금의 소비액을 계산해서 그걸 우리가 노무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노무비가 특정 제품 하나에만 쓰는 직접 노무비와 둘 이상이 같이 쓰는 간접 노무비로 나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노무비의 특성 자체는 방금 얘기 드린 인간의 노동력이다. 임금이라는 계정에서 출발을 하고요. 노동력을 소비했을 때 임금 계정 자체의 소비액이 노무비로 갑니다. 자, 이 임금 자체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항목이죠. 공장 직원들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임금이라고 하고요. 본사나 영업부 직원들의 보수는 급여라는 계정으로 판매관리비로 가죠. 이 판매관리비는 손익계산서로 대체가 되고 임금이라고 하는 건 제조 원가명세서로 대체가 됩니다. 노무비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급 형태, 사실은 노무비를 어떻게 지급하냐에 따라서 혹은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노무비의 분류는 그냥 눈으로만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무비를 지급 형태에 따라서는 임금 그리고 급료, 잡급, 종업원, 상여수당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노무비는 임금하고 잡급 정도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서는 직접 노무비, 특정 제품 하나에만 발생하는 노무비죠. 둘 이상의 제품에 같이 발생하는 간접 노무비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노무비의 분류를 지급 형태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보시면 지급 형태에 따라 네 가지 임금, 급료, 잡급, 종업원, 상여, 수당인데 조금 전에 제가 노무비는 임금과 잡급 정도로 분류가 된다. 크게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건 작업 현장에 직접 종사하는 실질적인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잡급은 공장장이나 공장 사무원, 실질적인 생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간접비에 가까운 형태의 급여를 말하고요. 잡급이라고 하는 건 정규직이 아닌 임시로 고용된 공장의 일용직 노무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바로 잡급인데 일반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다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용직으로 임시직으로 고용된 직원들의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 잡급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종업원 상여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가족수당을 의미하는데 최근에
전산회계 자격시험에 이 잡급, 일용직 노무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했을 때 잡급에 대한 표현이 문제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저희가 자격시험에서는 직원의 월급을 지급했을 때 본사 영업부 직원의 월급은 급여,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은 임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잡급이란 개정을 쓴다. 요 정도가 실제 자격시험에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무비를 지급 형태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분류되는 급여, 임금, 잡급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노무비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특정 제품 제조에만 사용되는 걸 우리가 직접 노무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둘 이상의 제품에 같이 쓰이는 노무비는 간접 노무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수리공이나 운반공, 공장장 이러한 형태 혹은 뭐 공장에 있는 사무원 이런 분들의 급여는 간접 노무비에 해당합니다. 노무비의 분류는 재료비의 분류처럼 간단하게만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뭐 노무비에 대한 계산을 한번 가볼 건데 노무비는 개인별 임금 총액 자체가 기본임금과 할증금, 수당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임금에다가 할증되는 금액 각종 수당들을 보태주면 보태게 되면 합하게 되면 임금 총액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임금이라고 하는 노무비는 시간급제에 의해서 노무비를 계산할 수도 있고 성과급제에 대해서 노무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급제라고 하는 건 실제 필요한 게 작업시간에다가 임료를 곱하게 되고요. 이건 노임이라고 부르는 단가죠. 시간당 급여 금액이 있다면 몇 시간 했느냐 여기에 시간당 급여 금액이 곱해질 것이고 성과급제라고 하는 건 능률급이라고 해서 생산량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몇 개를 만들었느냐 이 생산량에 따른 단위당 임률이라고 하는 건 제품 하나를 만들었을 때 얼마를 줄 것이냐 그러면 생산량이 몇 개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자 다시 하기해서 시간급제에서 필요한 건 작업시간 몇 시간 작업했냐가 될 것이고 성과급제는 생산량이 될 겁니다. 문제는 작업시간에 곱하는 임률과 생산량에 곱한 임률은 당연히 다르겠죠. 기준금액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뭐 기본적인 참고로 봤다면 저희는 조금 이따가 예제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금이 발생했다. 임금 발생액 소비액이죠. 임금 소비액을 노무비라는 계정을 통해서 제공품과 제조 간접비로 나뉘어지는데요. 기본 차이점이 우리 뭐 학습한 내용이죠. 제공품으로 가는 건 직접비가, 제조 간접비는 간접비가, 노무비 중에서 직접 소비된 건 제공품, 간접 소비된 건 제조 간접비로 간다라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시간급제와 성과급제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래 자료에 의해서 물음에 답하라 라는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두 가지 예제, 한라공업사와 설악공업사 두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라공업사 임금, 이번 달 임금 총액이 500만 원이랍니다. 동기간 동안에 작업시간 수는 2,500시간이며 A 제품을 제조하는데 400시간을 썼다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이번에 설악공업사 임금 총액은 120만 원인데 이번 기간에 총 생산량이 3,000개이며 갑제품 만드는데 생산량이 800개다 라고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라공업사와 설악공업사에 대한 평균 임률이나 노무비를 물었는데요.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 한라공업사는 기준 자체가 작업시간이라고 나오고요. 이게 시간급제가 되겠죠. 두 번째, 설악공업사는 생산량이 나옵니다. 바로 성과급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라공업사부터 먼저 본다면 한라공업사의 이번 달 기간의 총임금이 500만 원이다 라고 할 때 전체 금액을 작업시간 수 2,500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금액 우리는 임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임률이 뭐냐면 총 금액인 500만 원을 2,500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1시간당 금액이 나오겠죠. 정리를 하자면 우리 회사가 A 제품도 만들고 B 제품도 만들고 C 제품도 만들었는데 이 A, B, C
다 만드는데 500만 원 들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A 제품의 금액, A 금액이 얼마냐, A 제품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2,500시간 나누면 한 개 만드는 금액이 나올 것이고, 이 금액에다 다시 곱하기 A 제품이 400시간을 썼다면 A 제품에 해당하는 노무비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을 전체 시간 수인 2,500시간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임률이다. 이 임률은 작업 시간에 대한 임률이고요. A 제품이 400시간 썼으니까 그 임률을 곱하면 A 제품에 대한 노무비가 계산이 됩니다. 이건 시간급에 의한 계산이고, 두 번째 문제. 선악공업사 임금 총액이 120만 원이다. 선악공업사 총금액인 120만 원에 나누기 성과급이죠. 생산량. 선악공업사가 전체 3,000개를 만들었다. 즉 120만 원을 3,000개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120만 원을 3,000개로 나누면 뭐가 나오느냐? 임률이 나오는데 성과급에 대한 임률이 나오는데요. 120만 원을 3,000개로 나누면 한 개가 얼마인지 개당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한라공업사는 시간수로 나누었다면 설악공업사는 생산량으로 나눕니다. 즉 3,000개 만드는데 120만 원 들었다. 한 개당 금액이 나왔을 때 곱하기, 우리는 갑제품이 필요한데 갑제품이 800개를 만들었다면 그 생산량에 의한 임률에서 갑제품의 800개 수량을 곱해주면 갑제품의 노무비가 계산이 됩니다. 자, 저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재, 원가의 교재 4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답이 맞는지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걸로 가도록 하죠. 사실은 저희가 그 지금 보고 계신 노무비 계산에 뭐 평균 임률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신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연결되는 내용은 우리가 차후에 제조간접비 배부, 원가의 배부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학습을 할 겁니다. 노무비의 계산은 참고로 봐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무비에 대한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노무비에 대한 예제 문제 보실 건데요. 제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었습니다. 이 노무비가 1번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라고 설명이 나오고요.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이면서 가공원가에도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조원가를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제품의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로 얘기할 수 있었고요. 이 직접비 두 개를 묶어서 기본원가라고 했고,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다시 이야기하면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가공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직접 노무비는 기본원가에도 해당되면서 가공비에도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 직접비 간접비 나뉜다, 맞는 말이고요. 2번도 맞는 말이네요. 3번 문제. 간접 노무비는 당연히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죠. 네, 4번 갑니다. 발생된 노무비에서 미지급된 노무비는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말이네요. 노무비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무비에서 발생된 노무비, 이게 지금 임금을 설명하는 거죠. 임금에서 발생된 금액이 바로 노무비로 대체가 된다. 발생된 금액을 우리는 소비액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문제 답은 4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 생산부에 있는 부장, 생산부장의 급여가 있고, 인사부의 부장, 인사부장의 급여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었는데요. 인사부장과 생산부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조원가이냐 아니냐의 차이죠. 제품 제조 관련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생산부장의 급여는 당연히 제품 제조 관련된 제조 원가에 해당하고, 인사부장의 급여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생산부장의 급여는 임금이라는 계정을 쓰지만 인사부장의 급여는 급여라는 표현을 쓰죠. 자, 문제 설명을 드렸으니 다 확인되실 건데요. 생산부장의 급여는 제조원가, 임금에 해당하고, 인사부장의 급여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자, 보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금월 중에 이번 달에 임금 지급 총액이 24만 원이고
총 생산량이 3만 개이다. 이 중에서 A 제품의 생산량이 10,000개일 때 A 제품의 노무비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요. 자, 문제 임률은 임률 자체는 기준이죠. 생산량에 의해서 계산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이 설명이 없더라도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는 생산량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죠. 이번 달에 발생한 총임금이 24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 금액을 나눌 건데 총 생산량으로 나눈다. 3만 개.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임률인데요. 이 임률이 무엇을 나타내냐라는 걸 물어볼 겁니다. 24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만 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24만 원을 3만 개로 나누면 여기서 나온 이 금액은 한 개가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 회사가 제품을 A도 만들고 B도 만들고 C도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B나 C는 그게 궁금하지 않고 A가 궁금하다. 24만 원이 3만 개에 대한 금액이라면 한 개에 대한 금액 24만 원 나누기 3만 개를 해서 곱할 건데 A가 몇 개냐라는 거죠. A가 10,000개니까. 자, 24만 원을 3만 개로 나눈 한 개당, 개당 금액에서 A가 10,000개인 걸 곱해주면 A에 대한 금액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뭐 기본적인 성과급제에 의한 계산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다음 나와질 것 같고요. 노무비에 대한 지급액을 물었는데 뭐 이런 형태는 기본적인 계산이 아니라 노무비에 대한 계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임금으로 저희가 확인하셔야 되고 임금은 전월 미지급 이게 월초 금액이죠. 지난달 안 준 금액이 있을 거고 이번 달에 발생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소비액이었고요. 이 소비액을 우리는 노무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돈을 지급하고 나면 이번 달에 지급하지 않은 당월 미지급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다. 임금에도 숫자가 4가지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전월 말 지난달에 안 준 금액이 2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달 안 준 금액이 2만 원 있고요. 당월 말 노무비 미지급액이 6만 원. 당월 미지급액이 6만 원 있다. 그럼 문제는 여기 발생액 50만 원 나오고요. 문제에 물었는 건 지급액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임금에 대한 계정만 정리가 된다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급액이 얼마인지 물었고요. 노무비 발생액이 50만 원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얼마냐? 여기까지만 정리되면 이건 회계, 원가회계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무비 소비액에 대한 공식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공식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기보다 제가 정리해드린 이렇게 T자를 정리해놓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계정도 마찬가지고 제공품 계정도 마찬가지고 제품 계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가의 흐름에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각각 계정에 대한 T자 확인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관련된 계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T자를 그려놓고 푸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 노무비에 대한 임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에서 매입액이 중요하냐 소비액이 중요하냐 매입액이 아니라 소비액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임금 계정 자체도 여기 나오는 지급액이 중요하냐 소비액이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지급액을 가지고 사실은 소비액을 계산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우리 지금 예제 문제는 소비액을 가르쳐주고 지급액을 물었습니다. 문제 형태는 뭐 바뀔 수 있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T자를 그려서 대입을 하시고 다시 빼기를 해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지난 시간에 재료비에 대해서 학습했었고요. 이번 시간 노무비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사실은 재료비보다는 노무비가 조금 간단한 내용이고요. 뭐 외울 게 많다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노무비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요소별 원가 계산 세 번째 바로 제조경비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에 지금 노무비라고 나옵니다. 이게 노무비가 아니라 제조경비인데 네. 사실은 노무비보다는 제조경비에 대한 내용이 암기하실 내용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요소별 원가 계산 바로 세 번째 제조 경비와 함께 여러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노무비는 여기까지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노무비 아니죠. 노무비 말고 제조 경비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